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이럴 때 집이 막 필요해요. 서울로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도 허용을 할 때가 있었어. 지하에 지금 주택 있는 데들 있죠? 옛날 집들. 그래서 이런 데들은 대지 지분이 좀 넓어요. 왜 엘리베이터도 없고 막 2계층 짓고 지하 짓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은 넓은데 이런 것들은 정비구역이나 가로 정비 사업에 들어가야지만이 사실은 가치가 있어. 가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이 아닌 데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들이에요. 소규모.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를 이제 거의 다 확보를 해요, 이제. 그래야 분양성이 생기니까. 분양성이 생기고 현재는 불연제를 다 사용하게 돼. 옛날에 의정부에서 한 동 다 탄 거 보셨죠? 오토바이에 불 질러가지고 다 탄 거. 기억나세요? 그래가 그게 드라이비트라는 재료인데 지금은 다세대도 불연제를 다 쓰게 해요. 그 요번에 이제 그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들 지진 난다부터 내진 설계,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가 좀 약하게 돼 있는데 내진 설계도 이제 의무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뭐 대지 지분은 작지만은 이런 것들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아주 좋고, 여기에 지어진 것들은 주거용 아파트의 대체 수익형의 대체재 상품의 기능을 해요. 네? 정비구역에 상관없이 거래량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이 방배동에 대한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세대가 뭐 거래가 안 된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방배동의 2017년도 4분기 거래예요. 그래서 쭉 해서 여기 끌리오라는 게 있죠. 제가 이제 캡처를 끌리오로부터 다시 또 캡처를 한 거고, 끌리오를 캡처를 한 다음에 방배 하이빌에서 다시 캡처 방배 하이빌부터 해서 캡처를 했고, 이게 지금 방배동의 3달 동안의 거래량이에요. 다세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독 연립도 양극화가 된다. 다세대도 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되는 데들, 서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고 왜 지방 도시는 안정화가 되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공급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 다 외곽 같은 경우는 다 택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택지 개발. 예전부터 농지였는데 농지를 신도시로 바꿔주고 있어. 택지화 시키고 있어. 왜 그래? 뭐 FTA 막 체결되고 그죠? 막 칠레에서 막 이렇게 막 쌀 들어오고 필리핀에서 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뭐 농민들 맨날 쌀 갖고 왔고 시청에다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 고충을 없애주려면은 농지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농지가 계속 대지화되고 있는 거야. 김포 한강 신도시.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김포는 뭐 4대 평야 뭐 해가지고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 옛날에. 예? 김포 뭐 나주 뭐 호남 뭐였더라? 평야 농본주의 그냥 예? 시험 문제 나왔던 곳이에요. 다음 좀 평야가 아닌 것은 뭐 4대 평야가 아닌 것은 뭐 하면서. 근데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왜 그래? 신도시 쌀 개방되고 하니까는 얘네들 다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응? 거기는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평야로 쓰고 있는 것은 토지를 최유효 이용을 하고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 최유효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 왜 그 좋은 땅에서 쌀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바뀌는 거였겠지. 그쵸? 그런 것처럼 택지가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지를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 성질에 대해서 지방도시는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부동산은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외곽에서는 부증성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니까는 그냥.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안정화될 수밖에 없지. 근데 도심은 어떻게 돼요? 어디 하나 부시는 순간 그냥 거기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 그냥 공급도 못해. 대체재가 어디 있어 도대체. 걔네들은 뭐 대전 뭐 둔산동 대치하는 이런 데들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택지 개발 로운지고 택지 개발하고 뭐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택지 개발의 대체재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서울은 도심 옛날부터 한성부터 자리 잡고 있던 이곳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그죠? 네. 뭐 우면지구 이런 데 가면은 뭐 아파트만 몇 개 있지 편의시설 하나도 없다니까 가보면은. 그거 어떻게 대체 학군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다세대 거래량들도 굉장히 좋은 것도 보죠. 아파트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일단은 기본이야. 아파트가 기본인데 아파트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바로메타예요. 아파트가 올라가니까는 아파트가 올라갔다는 뜻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문에 바로 나오더라고.
예? 오늘 신문 내용도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신문이 17일 신문이잖아요. 이 뒷장이 있었나 보다. 하여튼 아파트가 올라가니까는 단독 다가구가 올라가고, 단독 다가구가 올라가면 아파트가 올라간 거는 아파트의 건물값이 올라간 거예요? 대지 지분인 값이 올라간 거예요? 건물은 노후되는 거고 대지의 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대지의 값이 올라간 것은 인근의 단독 다가구에 대한 대지 값도 올라간 거지. 인근의 단독 다가구의 대지 값이 올라갔다는 뜻은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재료의 값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예? 그럼 단독 다가구의 대지가 올라가서 가격이 떨어지려면 나머지 건축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건축비가 떨어져? 안 떨어져 올라가. 그럼 동반 상승을 하는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량이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왜 거래가 안 됐냐면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돼. 이런 것들은 정비구역에 포함이 안 되면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파트를 대체하고 있는 것들은 거래량도 엄청나 보면은 그러니까 상식의 틀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 확인도 안 하고 계속 지고 있지 말라라는 거지. 제 말은. 확인도 다 안 해보고 뭐 안 팔리니 옛날에 오래된 상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재건축하고 재건축 할 거냐 그러면 돈도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맨날.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다 비슷한데 아파트의 가격을 좌우하는 것들은 학군, 교통, 직장, 환경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은 학군의 모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 학군이 좋다라는 뜻은 일단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야. 예?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경쟁이라는 게 발동이 돼. 그거는 꼭 잘 살 필요는 없어.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중요한 거야. 중계동도 마찬가지고. 잘 살진 않잖아? 근데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다 작은 아파트에 다 엄마 아빠들이 다 일하러 가고 애들은 다 학원에 밀어넣어놨잖아 그냥. 그냥 공부를 잘하지. 경쟁도 되고. 강남은 어때요?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야. 경쟁이 발생을 하지. 비슷하니까. 비슷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쟁을 안 해. 그죠? 사모님이랑 비슷한 친구 만나러 갈 때 화장 열심히 하잖아 얼굴 이렇게. 되게 예쁜 사람 만나면 대충 한 모자 하나씩 대강 등산복 입고 다 등산복 입고 다니더만. 응?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뭐 저보고 만약에 우사인 볼트라고 뛰어갖고 이기면은 뭐 1,000억을 주겠대. 내가 열심히 뛸까 안 뛸까? 안 뛰어. 1,000억이 뭔 상관이야. 나 경쟁을 안 해. 나는 안 비슷하니까. 안 비슷하니까. 근데 내 친구한테 뛰어갖고 10,000원만 준다면 내가 뛰어 안 뛰어? 뛰어. 내가 20초에 10,000원 버는 데가 어디 있어요? 20초에 10,000원. 응? 사람 그렇게 되는 거야. 경쟁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학군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 학군이 좋다는 뜻은 모든 게 잘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어 갖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를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곳 중에 학군이 발달된 곳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집값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은. 응? 교통, 직장 사실은 약간 서민 상품이야. 교통, 직장은. 교통, 직장이 좋은 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 마포 같은 데들. 응? 마포 같은 데들, 공덕동, 도화동 같은 데들은 대형 평수보다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굉장히 강세요. 내 놈 다 나가 그냥. 현금이야 현금. 왜? 바로 밑에는 여의도가 있고 마포 자체가 업무지역이고 2호선 타고 5호선 타고 가면은 여의도 갔다가 을지로 갔다가 막 모든 업무지역은 다 연결돼. 강남의 테라노 이쪽 빼고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런 교통직장 약간 서민적인 거지. 환경 이거는 사치예요 사치. 환경 아주 좋은 데들. 응? 아주 좋은 데들. 서리풀공원 바로 밑에 막 100억짜리 아파트 있는 거 알죠? 트라우마스인가 뭔가. 알아요? 100억. 숨어 있으니까 모르지. 100억 서리풀공원 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90억이야. 예. 그리고 뭐 90억이 궁금한 거예요. 90억에 사는 남자가 궁금한 거예요. 뭐, 환경, 한남도일 같은 데들, 응? 한남도일 이런 데들, 환경은 사치지. 뭐 조망권.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196제곱미터가 저층이랑 위에층이랑 가격이 한 30억 가까이 차이 나요. 한강 조망권의 가격만 30억 가까이 차이가 나. 예? 조망권도 없지 지금 돈이. 예, 환경은 사치다. 아, 우리 집은 조망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오르죠? 덕소니까. 왜? 거기는 사치. 걔네들한테 필요 없는 거야. 걔네들은 먹고 살기가 바쁜 거지. 이거 필요가 없어. 예?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예, 동네마다 테마가 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연세가 드신 분이
목동은 학군이 가장 큰 작용을 하겠죠. 연세 받으신 분이 혼자 자녀들은 다 출가를 시켰는데 목동에 살고 있는 건 조금 사치겠지 본인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따져가지고 본인이 어떤 사치를 하고 있는지 봐서 적절하게 집을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나는 환경의 가치를 중요한다 그러면 환경으로 가는 거고, 이제 내 집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집에 대해서 사치를 안 하려면, 그죠? 뭐 교회 때문에 대부분 못 가는 사람들도 많지. 자, 아직까지도 학군이에요. 삼천지교, 예? 맹모 3천, 이게 천자가 옮길 천자인데 이제 재미로 맹모 3억, 이건 돈을 나타낸 거예요. 예, 이건 돈. 베이징 같은 경우는 뭐 원창호통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11제곱미터가 10억이에요. 한 평에 3억. 한 평에 3억. 중국이 가장 안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가장 안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 너무 높아. 교육열이 높으면 그 인구에서 무조건 스타가 탄생하게 돼 있어. 안 망해. 망할 수가 없어요. 교육열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맹모 3천지교, 그래서 살아남은 파라콘 강남 불패, 이게 다 1월 16일 뉴스예요. 그죠? 이건 좀 옛날 거고. 1월 16일 뉴스. 제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겠지? 다 1월 16일 기사들. 예? 자, 방배동 소액투자 저평가 지역. 저평가 가장 좋아져. 제일 싸. 아직까지 제일 싸요. 이 지역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만 생각을 하는데 방배동 대부분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방배 5구역의 전경이야. 이게 방배 5구역의 전경. 네?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 재건축이 돼. 왜 저긴 재개발이 아니지? 아파트만 재건축인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 하는 것을 재건축이라 그래요. 그 재건축에 있어서는 단독 다가구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재건축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도 있어요. 그냥 재건축은 아파트에만 쓰는 용어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굉장히 기반시설, 도로망이 좋은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것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법률상으로 재개발이라는 게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곳,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2009년도인가에 새로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방배 재건축 같은 경우가, 방배는 그래서 옛날부터 빌라만 방배동 유명했던 게 방배동 빌라 우세 지역이야. 사실은 빌라 우세 지역이고, 방배 13구역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조합원들 예상 분양가만 하더라도 무조건 11억은 넘어. 아파트 33평 분양가가 그냥 33평 11억? 흑석동이 12억이니까 흑석동 아크로리버 12억, 마포레미안 푸르지 얼마예요? 11억. 네? 현석동 저기 지금 한강변에 지은 레미안은 12, 13억. 부가연동 북성초등학교 있는데 이 편한 세상은 얼마? 11억. 옥수 리버젠 얼마? 12억, 13억. 옥수 리버젠 어딘지 아세요? 산동네 옛날에 그런 동네도 12억, 13억이야 지금. 막 유모차 끌고 가다 전화를 못 받아.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유모차가 막 그냥 막 엄마가 블루투스 막, 그런 동네가 12억 13억. 그러면 이 동네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알겠죠? 뿐만 아니라 경남 아파트 재건축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보면은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방현초등학교, 동덕, 여중고가 다 있어요. 학군이 집값을 좌우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방배동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이주를 하면은 결론은 그쪽으로 또 이주를 하게 돼 있어. 원래 살던 곳이니까. 그 이주 수요만 해도 장난이 아니야. 근데 결론은 학군이 좋은 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사실은. 보시면은 요 지역인데 지금 추천해 줄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요 지역인데 주변 지금 이주 수요만 하더라도 13, 14, 5구역 경남 아파트 완전히 절반 이상이 이주예요. 절반 이상이 이주. 이주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안에서만 움직여. 여러분들 고속터미널 뒤에 미도 아파트라고 아세요? 네. 옛날엔 쳐주지도 않던 아파트. 고속터미널 넘어가면 반포 아니지 옛날에는. 네? 미도 아파트가 지금 3년 만에 얼마 됐는지 알아요? 7억짜리가 14억. 3년 만에 7억짜리가 14억 됐어. 33평 기준으로. 왜? 잠원동이고 반포동이고 하나를 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기를 안 떠나야 돼. 가락시형 이주랑 완전히 달라요.
못 사는 사람들이랑 달라. 학군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야. 방배동 최소한 사는 사람들은 다 학군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지.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조건 머물러야 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아요. 소득이 낮고 학구열이 없는 사람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다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김포에 살아도 되고 다산에 살아도 되고 아무 데 다 살아도 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 김포를 살까요? 다산을 살까요? 하남을 살까요? 막 쥐가 막 그냥 막 전국구야. 근데 학구열이 높은 사람들은 딱 이 지역 아니면 떠나지를 못해. 반포 이주하면은 결론은 이 안에서 또 한 번 가격을 급등을 시키다가 결국은 또 한 번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곳이 뭐 흑석동이나 이수교차라 그 정도밖에 안 돼. 사당동. 더 이상은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면 방배동에서 이런 이주가 발생될 때 과연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는 뜻은 여기에 지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여기가 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근의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단독에다가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럼 당연한 거겠지. 그럼 주변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면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근데 이쪽에 이주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큰 평형보다는 작은 평형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이주를 했다간 다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세입자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아. 이쪽은 향후 10년 동안 계속 이주할 거예요. 향후 10년 동안. 그래서 세입자들 이주 수요를 받아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소형 평형으로. 그래서 이쪽들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문정법조다운. 이렇게 이주로 인해서 학군 수요가 발생을 하는 곳에도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인위적인 수요가 일으켜지는 거지. 이것도 학군이랑 영향이 있는 곳이에요. 인위적인 수요인데 문정법조타운의 오피스텔이랑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아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정도시개발지구에 학교가 한 개도 없어요. 학교가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이게 동부지방법원이고 다 이주를 했어. 어느 정도 이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완성도가 높아. 건물의 도시의 완성도는 다 됐는데 아직 입주율 자체는 50%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인구가 앞으로 50%는 훨씬 더 늘어나겠지. 늘어나게 되면은 위아래로 갈 데가 없어요. 위아래로 가면은 올림픽 회밀 아파트, 예? 그 다음에는 가락 농수산물시장, 지금 가락시형 재건축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잠실동 엄청나게 올랐지. 그리고 이쪽은 지금 탄천이 흐르고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위례 쪽도 지금 39평 기준으로 13억이 다 넘어. 예? 위례 자이 같은 경우는 13억이 다 넘는단 말이에요. 부영 아파트가 제일 싸고 일단은. 그러면은 아파트 10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지. 도대체. 바로 옆에 학교. 그러면 학교가 얼마나 좋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위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위 지역을 보면은 두 블럭당 학교가 하나씩 있어요. 두 블럭당 학교가 하나씩 있어. 두 블럭당 학교가 하나. 9호선이 지나가서 마치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9호선이 지나가서 다 좋은 것도 아니야. 보면 강남 같은 경우도 이건 2017년 4월 뉴스인데 역삼 논현동 강남 원룸촌이 비어요. 직장인 유흥업소 종사자 떠나. 왜? 직장인 유흥업소 종사자 학교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 혼자 편한 사람들. 나 혼자 편한 사람들이 학교 없는 곳에 그냥 교통 좋은 곳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경기가 영향을 맞으면 다 떠날 수가 있는 사람들이야. 애 때문에 못 떠나는 거지 대부분이. 나는 뭔 상관이에요. 애 때문에 못 떠나는 거지. 나는 지하철을 10분을 걸어가도 되는데 애는 학교 갈 때 큰 길 건너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 집 사람도 그래 막. 아 여길 건너는데 왜 그게 문제냐. 신호등 옛날에는 막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 떠난단 말이에요. 역삼 논현 강남 원촌 비어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학군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거지. 학군이 무조건 우선이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문정도 보면은 자 똑같은 스케일이에요. 똑같은 스케일로 봤을 때 똑같은 스케일로 넘어갔을 때 학교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단위 면적당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학교가 가장 많은 것이 서울에서 문정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굉장히 주거의 안정성을 띌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고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방배동도 해보고 그럼 다세대 하면 수익률 한번 보자. 들어올 수도 있어. 한번 보자라는 거야. 수익률 보면은 9억이 있고 신축을 월세 놓는 사람이 있고 신축을 전세 놓는 사람이 있어요. 9억이 마치 싸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한번 보자라는 거지. 자, 매매 가격이 똑같은 2억 8천이면은 9억은 몇 세대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예? 2, 3층밖에 안 짓고 몇 세대 안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어 보이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대지 지분이 10평이고 신축은 한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에는. 한 5평에서 6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금액은 9억이기 때문에 높게 잡자고 그냥 2억이라고 잡자고. 2억도 안 나가지만 2억이라고 잡자고.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 건 2억 4천이에요. 그리고 월세를 놓을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3천에 100만 원 정도 나가 그냥.
예? 전세 2억 4천을 기준으로 하면 대강 한 3천에 100만 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자라는 거야.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 주고 전세 2억 났으니까 8천. 얘는 2억 8천 주고 사서 보증금 3천에 월세를 100만 원 받으니까 2억 5천 들어갔죠. 그리고 이 사람은 2억 8천 주고 사서 2억 4천 넣고 4천이 들어갔는데, 자, 2년 동안 만약에 지분당 500만 원이 상승했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대지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500만 원 올랐다는 뜻은 대지 지분이, 그러니까 집값이 5천만 원 올랐다는 것은 대지가 10평이 500만 원씩 올랐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가 5천 올랐으면 다른 것은 3천씩밖에 안 올랐겠지. 그럼 3천 오른 금액과 2년 동안 100만 원을 24개월 받았으니까 2,400. 이 사람은 5,400을 벌은 거야.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2억 5천을 넣고 5,400을 벌은 거고 8천을 넣고 5천을 벌은 거지. 이 사람은 4천을 넣고 3천을 넣고 벌었을 때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62, 21, 75%. 수익률은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수익률로 접근, 남들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돈 없으면 빨리 뭐 출발했을 때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수익금은 적더라도 수익률이 높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은 비슷해지겠지 뭐. 그죠? 그러면서 가장 활용해야 될 만한 게 중공공 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해보란 말이에요. 막 가격이 오를 수 있을 만한 곳 전세 놓고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인 다음에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거, 재산세 안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40제곱미터 미만의 모든 법이 한정이 돼 있어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집합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야, 그냥. 네. 그리고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추천하는 물건은요, 건축주 입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진이 5천만 원도 안 돼요. 등기부까지 다 빼드릴 수가 있어. 전체 금액이 한 26억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는데, 원가가 한 23억 5천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은 이자 빼고 세금 빼고 하면은요, 마진이 5천도 안 돼. 우리가 위례랑 하남 같은 경우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있을 때, 결론은 그 상한된 금액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 가져갔잖아요. 거의 지금 저 물건도 그런 물건이야, 방배동에. 오늘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야.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 투자 금액은 4천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쭉 강의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 2018년도에 바뀌는 것들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임대로 할 때는 3월 31일까지 하는 게 좋고,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받으시려면 100분의 100 감면을 받으려면 중공공 임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이야.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 취득을 해가지고 새로 취득을 해갖고 10년 임대를 하면은 100분의 100 감면. 내야 될 세금액, 내가 1억을 감면 받았으면 내야 될 세금액에 1억에 대해서 20%만 내시면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에 대한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야. 왜냐면 남들보다 조금 내가 덜 올랐지만 세금에서 혜택을 받으면 남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역을 잘못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 응? 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요즘에 사위 볼 때 뭐라고 물어봐요? 연봉 얼마냐? 잘 안 물어봐. 부동산 몇 개 있어, 걔? 집 있어, 없어? 이거 옛날에나 연봉 연봉 요즘에 말도 안 해요. 부동산 있고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갖고 임차인에 대한 소득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 응? 그런 것들 지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들, 이주 수요들 공부를 했고, 그죠? 이런 것들 쭉 지금까지 계속 봤어요.